지금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예. 아, 예. 제가 전에 이제 이런 양자 컴퓨팅 내용을 1학년 때 처음 2007, 8년도라고 했죠, 제가. 그때 베이스 캠프에서 양자 컴퓨팅 주제를 했었는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냐면, 저도 많이 리스크했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주제가 되게 난해한 건데, 너무 딱딱하게 했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제가. 딱딱하게 했었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판서를 그때 했거든요. 판서를 했었는데, 저희 제로페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영상이. 혹시 보시면, 보시면 되는데, 그게 그때 3시간, 심지어 3시간이 났어요. 제가 올해도 3시간 볼 수 있었는데, 안 고른 이유가, 3시간쯤 되면 듣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2시간에 끝내는 게 제일 낫다. 이게 판단이 돼서, 네, 시간이 길다고 장땡이 아니다. 이런 걸 뼈저리게 느끼고 좀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진짜 판서에다가 수식 써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수식을 보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식을 보실 일은 거의 없고요. 기껏해야 수식이라고는 아까 네, 뭐였죠 아까? 도이치 도지사 알고 이런 쪽에서의 그 확률 이야기하는 부분 그거밖에 없어요. 뭐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그거는 근데 하지만 보면 원래 수식은 성향에 따라서 보통은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보통의 분들은 그렇죠. 보통 특별한 분들은 괜찮은데 보통은 수식을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자, 그래서 양자 컴퓨팅 실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링크가 있어요. 근데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그냥 타이핑하면 좀 귀찮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링크 준비를 해놨지만 자 검색하는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IBM 띄고 Q 끝입니다. IBM 띄고 Q 검색하시면 돼요. 그냥 구글에 검색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IBM 띄고 Q 하시면 근데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바로 돼 있나? 아 이번엔 바로 나오네요. 이게 바로 안 나올 때도 있어서 그런데 이 링크의 주소가 quantum-computing.ibm.com이라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저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IBM에서 온라인 클라우드로 준비를 해준 양자 컴퓨팅 실습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고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양자 컴퓨터를 바로 쓰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바로 쓰기 힘들고, 네, 이렇게 아무나 쓰게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대신 작은 규모의 양자 컴퓨터 정도는 여러분들도 무료로 이 자리에서 써보실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어딘가로 여러분께서 작업을 보내고 실행된 결과를 받아보시는 걸 오늘 해보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해보시려면 딱 봐도 로그인이라고 나오죠. 로그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셔야 되는데 이건 웹브라우저로 했을 때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께 실습 환경을 준비하실 때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설치하기 귀찮다.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회원가입하기 싫다. 나는 내 개인정보가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방법으로 키스키 설치를 로컬 파이썬 개발 환경에 하시면 돼요. 대신 이 경우는 로컬에 파이썬 있으셔야 됩니다. 파이썬이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이거 강연 전에 실습 환경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설문조사에 드렸던 부분이라 저는 이제 필요한 분들은 돼 있어야 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준비를 한 거라서 미리 말씀을 사전에 드렸었는데 혹시 전달이 됐나요? 네, 됐는데 제가 준비 시간이 촉박했어요. 아, 예, 이해되죠. 예, 그쵸. 올해도 그럼 콜앱 되기는 되는데요. 예,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되기는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회원가입 하실 분들 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회원가입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기능 쓰실 수 있고요. 뭐 제가 IBM 퀀텀 쪽의 내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었을 때에는 직접 전해 들은 건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IBM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여러분께서 파이썬 패키지로 설치하실 수 있는 거랑 이 클라우드에 쓸 수 있는 클라우드에서 쓰는 파이썬 패키지는 사실 내용이 다르대요. 이 클라우드에 있는 게 좀 더 고성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원래. 실제로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 막 그런 거.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아이디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준비가 이제 안 되셨으면 이제 시간은 넉넉하니까 복잡하게 안 할 거거든요. 예전에 괜히 복잡하게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시간은 촉박하고 준비는 안 되고 오다가 그냥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린 대로 이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로컬 파이썬 개발 환경이 있으시면 거기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로컬에 설치하실 분들 계세요, 지금? 계시면 손 꼭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저 이거 구글 계정으로 또 로그인 되는 것 같아요. 구글 되세요? 그러면 좋죠. 예. 저는 원래 그 이제 소셜 로그인 같은 걸 안 써서, 저는 이제 소셜 로그인을 쓰지 않는 타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예, 가능하네요. 그걸로 되시면 좋습니다. 로컬에 설치하실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꼭 손 들어주세요.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럼 제가 설치 과정 굳이 생략하려고요. 네.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네. 잠시만요. 네. 이 설치를 제가 플레이가 어딘가 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설치를 직접 하실 분들을 한 분이라도 말씀을 해달라고 드렸던 이유가 콜앱도 지금 사실은 직접 설치하신다는 범위에 들어가요. 아무튼 이 IBM에서 제공한 클라우드를 안 쓰실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PIP 인스톨 키스킷 하고 끝내면 거기에는 시각화 도구가 빠져요. 예, 시각화 도구가 빠져버려서 우리가 그걸 그래프로 그려본다거나 그걸 못 해버려요. 히스토그램이 안 나와버려요. 따라서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복잡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여기는 파이썬이 저도 없을 텐데 있네요. 파이썬 있나? 뭐지? 잠시만요. 뭐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설치하는 것 같고 혹시 하실 분 계시면 제가 그냥 여기다 그냥 설명을 제가 그냥 여기다가 제가 솔직히 그냥 명령어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글자가 엄청 크네. 자, 보시면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PIP, 자, 인스톨, 키스킷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각화 도구 빠집니다. 키스킷 하고요. 자, 바로 치시고, 여기다가 이제 비주얼리제이션. 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됩니다. 하고 이 다운표는 혹시 뭐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운표 없으셔도 될 수도 있고요. 모기가 저를 자꾸 물려고 하네요. 저는 모기에 잘 물리지 않습니다, 원래. 왜냐면 모기가 살짝이라도 보이면 그뒤로부터 몸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인스톨 지금 해보신 분 되시나요? 아, 잘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특정 모듈이 빠지고 막 그러기도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실습 환경 지금 준비 되신 분 정도 있어요, 되신 분. 제가 지금 잠시만요. 제 화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 화면이 나오면 잘 되는 건데요. 예, 이건 될 거예요. 예. 저는 참고로 2차 인증까지 돼 있기 때문에 자, 이 화면이 나오시면 일단은 됐습니다. 네. 네, 다크모드는 우측 상단에 사람 아이콘 있죠? 그거 보시면 예, 테마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라이트 다크모드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이 화면이 나오게 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IDM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시스템기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직접 패키지 설치하셨을 때에는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좀 이따 있을 실습 중에서 극히 일부는 못하게 돼요. 극히 일부는. 하지만 키스키가 관련된 부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키스키가 관련이 없는 부분만 약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 자, 준비가 다 되셨을까요 혹시? 안 되신 분 계시면 혹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M에서 제공하는 퀀텀 클라우드예요. 퀀텀 클라우드인데 예전에는 이거밖에 없었는데 사실 최근에 계속 진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랑 지금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딴 것도 생기고 되게 많아졌어요. IBM도 이제 우리가 뭐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사업하는 걸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하는 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애저 클라우드라는 게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사업들이 많잖아요. 구글도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많이 있는데 그중에 IBM도 클라우드 사업을 하거든요. 그 IBM 클라우드에 심지어 양자 컴퓨팅 돈 내고 쓰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아마존에도 있습니다. IBM 쪽을 같이 경쟁자라든지 연계는 안 하고 있는데, IBM 쪽은 이제 한국인이 이제 미국에서 차린 스타트업 쪽과 연계를 해서 IBM에서 양자 컴퓨팅 걸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돈이 천막적으로 깨지기 때문에 그냥 이걸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IBM 양자 컴퓨팅 자신은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실습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약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개념적인 이해, 근데 약간 시각적인 개념적인 이해를 약간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GUI를 살짝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부분은 실습 시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습으로 따라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요. 이런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현재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GUI 쪽으로 게이트를 큐빅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건드려가면서 약간 GUI적인 느낌을 따는 쪽이 있고, 그걸 방식은 사실 똑같지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거지만 그걸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래밍 해나가면서 코드로 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GUI를 활용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보셨을 때요. 이 지금 마이어를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건 금방 넘어갈 거니까요. 자, 중앙에 보시면 뭔가 가로줄이 화면을 좀 화면을 갈게요. 불을 여기서 더 끌 수가 있네. 이거는 뭐 괜찮긴 한데요. 예, 그맨 뒤에만이라도 좀 켜주세요. 저는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맨 뒤에만이라도 켜주시면 안 될까요? 라이트 모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사실 검은색이 더 잘 보일 거 생각했었는데 이게 더 잘 보이시나요? 어떨까요? 약간 번지는가요? 엄청 번지는 것 같은데? 네, 엑셀 화면이 안 들어가요. 이거 원래 저거 그냥, 초점을 조절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거는 지나가는 거안 보이는데. 이거. 이거. 이게 뭐 같은데? 네. 앞으로 보자. 큰 차이 없죠? 난감하네요. 예. 하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 어떻게 진행을 제가 하긴 할 건데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할 건데요. 하다가 혹시 안 보이시거나 아니면 저기 뭐라고 적혀있는 글자 같은 것이 안 보이시거나 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 일단 지금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는데 혹시 다크가 더 잘 보인다거나 그런 거 없나요? 하얀 게 나요? 네, 하얀 게 나겠습니다. 자,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모드로. 자, 보시면은 가운데에 보시면 뭔가 이 회색 가로들이 몇 개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데 그 왼쪽마다 뭔가가 레이블이 하나씩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Q0, Q1, Q2 그리고 C3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 적어도 여러분들 본인 화면에서 보이실 거예요. 저거 같이 혹시 쓰셨다면 원래 실습을 같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안 보이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같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 화면으로라도 보시려면 자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자 Q0, Q1, Q2 여기서 말하는 Q0, Q1, Q2가 바로 큐비트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숫자를 0부터 1, 2 이렇게 세 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C3라고 있어요. C3는 뭘까요? 그러면
Q에서의 Q는 퀀텀이에요. 그럼 C에서의 C는 뭘까요? 네, 클래시컬 비트입니다. 고전 비트예요. 왜 그러냐?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자 컴퓨터에서의 큐비트에 0과 1을 둘 수 있고 0과 1의 중첩 상태를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0과 1의 중첩 상태에서 자, 큐비트 하나만 딱 해봅시다. 큐비트 하나에 딱 측정을 했어요. 큐비트 하나 측정했더니 1이 나왔어, 1. 자, 1은 내가 원하는 값이 맞아요. 아, 정답 구했네. 됐죠? 이거 큐비트에 계속 둘 거예요, 1이라고? 의미 없잖아요. 큐비트에 1을 계속 외워요. 이 값은 안타깝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원래 쓰는 고전 컴퓨터의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양자 컴퓨터에 둬봤자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고전 컴퓨터에 가져와야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양자 컴퓨터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이 밑에 C3라는 게 양자 비트, 큐비트도 3개가 있지만 고전 비트도 지금 3개를 준비해뒀다는 거예요. 저 3개의 큐비트의 값을 하나씩 저장할 수 있게. 라는 의미로 고전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도록 혹은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쓰는 이런 일반 컴퓨터 저장 한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 외에는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 왜 우리는 저 고전 컴퓨터 저장 쓰지 않느냐? 고전 비트에 여러 번 가져온다고 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자 비트, 큐비트에서 측정을 해서 고전 비트의 값을 가져오면요. 당연하지만 측정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해당 큐비트의 상태는 붕괴해버려요. 즉, 더 이상 양자 비트의 영향을, 그 역할을 못 해버립니다. 따라서 여러 번 쓸 이유도 없고 쓰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를 한번 저장해주겠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 제가 간단한 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여기서 큐비트가 3개나 있는데 안타깝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큐비트를 3개, 4개, 5개, 10개, 몇 개 쓰다 보면 우리 머리는 깨집니다. 그럴 수 없어요. 큐비트 하나부터 써야 됩니다. 하나부터 쓸 건데 어떻게 지우냐? 큐비트를 잠시만요. 네, 이렇게 큐비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휴지통이 나와요. 그러면 이 휴지통 누르게 되면 큐비트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C는 뭔가 3라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건 마이너스로 줄여주면 C1 이렇게 하나씩 해서 큐비트도 하나, 고정 비트도 하나 라고 해서 하나씩 준비 한번 해봅시다. 자, 뭐 괜찮죠? 자, 그럼 큐비트 하나밖에 없어요. 니트를 한번 봅시다. 우리 니트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설명했던 그 데프스 캠프에서는 저걸 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애초에 이거는 그때 설명한 것좀 생기고 달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화면이. 그래서 그러지 않을 거고요. 하나만 생각합시다. 오른쪽에 있는 우리 이것만 봅시다. 자, 오른쪽에 히스토그램만 봅시다. 자, 히스토그램에서 잘 보시면 0, 1, 두 개의 값이 있네요. 근데 1에는 아무것도 없고 0만 1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여요. 저 0의 확률만 1이라는 겁니다. 진폭이라고 왼쪽에 앰플리튜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0만 진폭이 1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큐비트를 우리가 준비해주면 아무것도 큐비트 처리 안 하면 처음에 0으로 세팅해줘요. 이 상태 0만 나온다 뜻이고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측정해도 0일 확률이 1이기 때문에 0만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조금 예외를 보게 될 텐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걸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거 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뭔가 오묘하게 생긴 이 농구공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십자가가 그려진 이상한 걸 하나 제가 두볼게요. 이렇게. 자, 플러스처럼 생겼죠? 뭔가 바뀌었어요. 자, 뭔가 바뀌었어요. 1이라고 나오는 쪽이 지금 진폭이 1이 돼버렸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왼쪽에, 이거 화면이 또 바뀌었나? 이거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왼쪽에 이거 확률, 따로 그려져 있네. 이걸 보셔도 되겠네요. 예. 확률로 아예 돼 있네요, 이쪽은. 예. 자, 그럼 이쪽으로 보셔도 똑같죠? 생긴 똑같죠? 둘 다 0이었는데, 0일 확률이 1이었는데, 1이 될 확률이 2이 돼버렸어요. 즉, 무조건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이 게이트는 뭐냐? X 게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비트 플립, 비트 반전 연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물리학적인 원리는 달라요. 하지만 똑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0을 1로 바꿔봤어요. 자, 그냥 간단한 거죠. 간단했어요. 자, 그럼 이거 다시 지울게요. 참고로 키보드에서 이걸 누른 다음에 이 게이트, 뒤에서 올려놓은 걸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게이트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주고 휴지통을 눌러도 되지만 그냥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지워집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0이 될 확률이 1입니다. 이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이트, 너무나도 중요한 게이트, 어지간한데 항상 나오고 안 나올 수가 없는 게이트가 있어요. 붉은색, 너무 중요해서 붉은색 하는지 모르겠는데 H 게이트가 있어요. H 게이트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죠? H 게이트를 올렸더니 반반이에요. 반반이 나오죠? 0이 될 확률도 0.5, 1이 될 확률도 0.5. 둘 다 2분의 1 절반 확률로 나오게 되죠. H 게이트가 바로 0과 1 두 상태를 중첩시켜주는 겁니다. 절반의 확률로. 아시겠나요? 절반의 확률로 중첩을 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이 H 게이트를 우리 통해서 우리 0과 1, 이건 우리 측정을 하게 되면 0이나 1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측정을 정말 0과 1이 어느 한쪽으로 붕괴되는 게 맞아? 어느 한쪽만 나오는 게 맞아? 측정하면 알고 싶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왼쪽에 보시면 이 뭔가 계기판에다가 오른쪽 우측 상단에 Z가 그려진 게 있을 거예요. G라고. 계기판. 이 계기판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 계기판이 있을 텐데 이 계기판을 한번 올려놔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확률은 그대로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스테이트 벡터, 이거 상태 벡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테이트 벡터는 바뀌었어요. 1만 1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측정을 한번 해버린 거예요. 이 게이트, 제가 방금 올린 게이트가 측정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0이나 1, 둘 다 2분의 1만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1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1이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시뮬레이터잖아요. 지금 시뮬레이터 돌린 거거든요. 실제 양자 컴퓨터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측 상단에 보시면 Visualizations Seed라고 해서 이 난수 초기값 같은 걸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초기값을 한번 값 1씩 올리고 내리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씩 바꿔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저는 값 몇 개 내렸더니 0이 나왔네요. 0이 될 확률 1이 1로. 그렇죠. 이 난수를 바꿔주면서 한번 여러 상황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즉 측정할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난수가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럼 어렵지 않죠? 뭐 C 언어로 치면은 그 랜드 함수에서 그 처음에 시드 값을 바꿔준 거죠. 그렇죠. 처음에 시드 값, s랜드 시드 값을 바꿔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중첩을 봤어요. 아주 간단한 중첩의 예시를 우리는 접한 겁니다. 그래서 중첩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잘 되시는 거죠? 지금 뭐. 네, 그렇죠? 잘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자, 중첩은 봤는데 중첩만 보고 끝내자니 뭔가 좀 섭섭해요. 중첩만 보고 끝내서 없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측정 게이트 지울게요. 측정 게이트 다시 지우고요. 자, 봤을 때 중첩 다음에는 얽힘이 나와야죠. 얽힘이 나와요. 큐비트 여러 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큐비트 하나면 되나요? 안 되죠. 큐비트가 2개 이상 있어야겠죠. 딱 2개만 써봅시다. 한번. 2개만 써볼게요. 자, 그럼 큐비트 하나 늘려볼게요. 큐비트 늘리는 게 저도 원래 최근에 프로그래밍으로만 했어가지고 늘리는 게 어디였던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Q0 누르고 플러스 누르면 된다고 방금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C, 여기 클래시컬 비트도 일단 한 늘려줄게요. 일단 대응 4개. C2까지 이렇게 해서 보전 비트도 하나 더 늘려줄게요. 이렇게 두 개씩. 양자 비트 2개, 보전 비트 2개씩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요. 일단 H게이트도 제가 지워볼게요, 다시는. 그냥 지워볼게요. 그냥 지워보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왼쪽에 게이트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이렇게 비트 반전할 때 썼던 플러스 십자가 모양 그려져 있는 그 게이트 말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뭔가 그 위에 꼭 뭔가 위에 더듬이가 하나 달린 게 있을 거예요. 네, 더듬이가 달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위에 이 게이트를 우리 C낫 게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CX 게이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앞서 썼던 게이트도 반전시킨다 해서 우리가 아까 썼던 그 게이트는 낫 게이트 혹은 X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컨트롤드, 즉 컨트롤, 제어해준다. 큐비트가 어떤 특정 큐비트가 다른 큐비트를 제어해준다. 라는 말에서 컨트롤드를 앞에 붙여서 컨트롤드 낫 게이트 혹은 컨트롤드 X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앞에 적두만 붙은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이걸 이제 끌어다가 놓으면은 벌써 두 칸 찾은 게 보이죠? 두 개의 큐비트에 걸치는 게 벌써 보여요. 올려놓겠습니다. 자,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보면은 달라진 게 지금 보시면 있나요? 없죠? 좀 전에도 00만 나올 확률이 저 1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00만 나올 확률이 1이죠? 00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거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봅시다. 일단은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게 컨트롤드, 제어된 낫 게이트라고 했어요. 그 말은 특정 큐비트가 특정 큐비트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때 방향성이 있어요. 어느 큐비트가 어느 큐비트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느 쪽이 제어 비트고 어느 쪽이 타겟 비트지? 어느 쪽이 컨트롤 큐빗이고 어느 쪽이 타겟 큐빗이지?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럼 밑에 보시면 두 개에 걸쳐 있는데 이 조그만한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현재 보셨던 낫게이트 같은 부분 어느 쪽이 컨트롤 제어하는 쪽일 것 같아요? 어느 쪽이 타겟 쪽이고? 점이 그렇죠. 되게 쉽게 이해가 가죠. 왜냐면 점 쪽에서 컨트롤을 해야 반대쪽에 낫게이트 그려져 있으니까 그게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이 찍혀있는, 조그맣게 찍혀있는 컨트롤 큐비 쪽에 낫게이트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낫게이트. 자, 이걸 한번 올려볼 거예요, 전 지금. 자, 이걸 올리면 제가 이걸 지금 마우스를 놓고 올리게 되면 항상 머릿속으로 먼저 사고 실험 한번 해봅시다. 큐비트 제로, q 제로 쪽에서 원래 처음 시작할 추이값이 0이었죠. 근데 제가 이걸 올리면 이 낫게이트를 지나간 순간에 1이 되겠죠. 그렇죠. 1이 될 거예요. 그럼 1이 되면 그 1이 된 뒤에 C 낫게이트, 컨트롤도 낫게이트가 적용이 되겠죠. 그럼 그 컨트롤 낫게이트의 컨트롤 쪽이, 컨트롤 큐빅 쪽이 지금 1이 돼버린 거죠. 그럼 그게 1이 돼버리면서 타겟 큐빅 쪽에 낫게이트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타겟 큐빅 쪽도 지금 그 전까지는 0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뒤집히니까 어떻게 될까요? 1, 그쵸. 둘 다 1이 돼버리니까 1, 1이 되는 거죠. 한번 놔봅시다. 그렇죠? 일일이 나오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단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일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 단순해요. 왜냐면 결과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아까도 제가 처음에 낫 게이트 나왔을 때 0, 1밖에 안 나왔는데 H 게이트 났을 때 0, 1 중첩된 거 나왔죠? 이번에도 H 게이트를 놓으면 뭐가 더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죠? 아마. 그쵸?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H 게이트 또 쓸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 일단 앞에 있는 낫 게이트를 제가 지워볼게요. 이렇게. 다시 C낫 게이트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낫 게이트를 뒀던 그 위치, Q0의 처음 시작 부분에 이번에 바꿔서 H 게이트를 놔볼게요. 놓을 건데, 제가 놓기 전에 제가 또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 H 게이트를 놓게 되면 큐비트 0, Q0는 어떤 상태가 되죠? 이걸 지나면? 0과 1이 중첩되죠? 0 아니면 1, 2분의 1씩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거기에 C낫 게이트가 적용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확률로 큐비트 제로가 제로일 때는 큐비트 1은 제로가 되고 큐비트 제로가 1일 때 큐비트 1은 그쵸. 그러니까 00 아니면 11 나올 것 같죠? 확인해 봅시다. 그쵸? 바로 알 수 있죠? 00 아니면 11이 딱 나온다 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어. 둘 다 2분의 1 확률이 있어. 현재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제가 아까 얼핏 지나가면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실습할 때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벨 상태, 벨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상태를 말합니다. 00과 11 두 가지 상태가 2분의 1 확률로 나오는. 그런데 사실 00과 11만 되진 않고요. 01과 10이 나오는 것도 벨 스테이트의 한 종류라고 분류를 합니다. 어찌됐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2분의 1씩 나오는 거, 큐비트 두 개 있을 때 그거 우리는 벨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두 개만 하면 조금 재미가 없어서 하나 더 확장한 상태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큐비트를 하나 더 늘려보면 압니다. 큐비트 하나만 더 늘려볼게요. 자, 큐비트 하나 더 늘려주세요. 큐비트 1이나 큐비트 0 누르고 하나 늘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큐비트 1 눌러야 되겠죠. 자, 그리고 C 고전 비트를 일단 대응되게 뭐 하나 더 늘려줄게요. 당장 크진 않지만. 이렇게 해놓고 Q0와 Q1, Q2 늘려갔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그냥 마지막 Q2 쪽은 그냥 뭐 딱히 별게 없죠. 그냥 계속 제로 상태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q 는 건드린 게 없으니까요. 그냥 뭐 현재로서 의미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Q0와 Q1 쪽에 지금 적용해 놓은 게이트는 그대로 둘 겁니다.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냐? Q0가 0이거나 1이거나 중첩된 상태에서 지금 시나 게이트가 적용된 바람에 Q0가 0이면 Q1이 0이 되고 Q0가 1이면 Q1 1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확장해 봅시다. Q2가 Q1이 0이면 0이 되고 Q1이 1이면 1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또 시간 내주시는 그죠? 시나 게이트의 컨트롤 비트 어디에? Q1 Q1에, Q1 끝에, 그쵸? 그리고 타겟 비트를 어디에 두죠? Q2에 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면은, 자, 여기 잘못 잡는 거 예, 이렇게. 이거 맞죠? 그쵸? 이렇게 놓게 되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전파되어 나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Q0가 제로일 때는 아무 의미 없지만 Q0가 1일 때에는 Q0가 1이면서 시나 게이트 때문에 Q1도 1이 되고 그 뒤에 또 시나 게이트 때문에 Q1이 1이니까 Q2도 1이 되면서
결국은 000 아니면 111 둘 중 하나만 나오게 된다. 그리고 두 가지는 각각 2분의 1 확률로 라고 하는 게 사고 실험으로 금방 얻어지죠. 자, 놓아봅시다. 확인해봐야죠. 자, 간단하죠? 사실 원래 그 실습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재밌으신가요? 혹시? 네. 이쪽이 좀 더 재밌나 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실습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 그냥 혹시 뭐 하고 실험으로 풀 수 있어요, 금방. 제가 지금 해본 건 000 아니면 111이었어요. 그쵸? 000 아니면 111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001 아니면 110이 나오게 한번 해보실래요? 너무 안 일어나나? 001 아니면 110 둘 중 하나만 나오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싹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조금 확장하고 그런 걸 제가 지금 계산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 지우고 처음부터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냥 아무거나 불러드린 겁니다. 001 혹은 110이 2분의 1 확률로 두 가지가 나오도록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성공하셨어요? 역시 브레인입니다. 영 001, 110. 네, 001, 110. 사실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되실 거예요. 근데 001이 지금 제가 001, 110이 하잖아요. 001, 110은 참고로 오른쪽 우측 하단에 스테이트 벡터 있죠. 이 우측 하단에 스테이트 벡터 있죠. 이 스테이트 벡터에서 001과 110입니다. 아시죠? 여기서 001과 110. 네, 그겁니다. 다 되셨나요, 혹시? 다 되셨어요? 다 되신 건가요? 뭐 다 되시지 않았어도 하고 해도 뭐 잠깐만 더 있어보고 조금만 더 있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001과 110. 혹시 한번 직접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앞에 나와서 한번.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근데 회장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워드릴까요, 지금? 네. 예, 지워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긴장하지만 않았으면 아마 좀 빨리 갑자기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여러분들 정도면 아마 시간만 있었으면 바로 하셨을 거예요, 아마. 자, 한번, 근데 회장님께서 하시는 걸 저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라는 게 001 아니면은 110이었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아까 그거를 일단 다시 만들고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프롬프트 좀 늘려볼게요. 이제 여기서 원래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한번 낫게트를 둬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011과 100이 나온 거예요. 저희가 변화하고 싶은 건 이제 세 번째 비치였는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만 이제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Q2, Q1, Q0를 순서로 나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위치를 바꿔야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 거를 바꿔야 되는데 보시면 얘를 다 지나고 나면은 000은 111로 바뀌니까 이 결과에서 바꾸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Q0를 닫았더니 이제 001과 120이 나왔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지 않나요? 간단하죠? 납게이트 하나만 추가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살짝 반대로 몇 개만 바꿔주면 그냥 끝나겠지. 한두 개 몇 개 바꿔주면 그만 끝나겠지라고 하고 해보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2분의 1 확률로 나오는 건 2분의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뭐 좀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야, 지회장님 잘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우수 스터디 회원분.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재밌는 부분 살짝 넘고 짚고 갈게요. 자, 만든 건 좋은데 우리가 2분의 1 확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왼쪽에 probabilities 확률 쪽을 보게 되면 확률 그래프 쪽 확률 쪽 보게 되면 확률이 50%로 두 개 나왔죠. 그런데 오른쪽에 스테이트 벡터 쪽은 amplitude라고 되어 있거든요. probability라고 사실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같이 꼭 확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amplitude, 진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값이 뭐라고 나와 있죠? 지금 두 개가? 그쵸. 하단에 뭔가 그 수식으로 나와 있죠. 0.707 수식에서 코드로. 그죠. 0.707, 0.707 나와 있는데 0.707. 자, 봅시다. 제가 얼핏 양자 역학에서 들으셨던 적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면 그게 확률이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들으셨던 적은. 그러면서 0.707을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0.707. 그래서 절대값은 뭐 어차피 양수니까 많을게요. 절대값 안 하고 제곱만 한번 해볼게요. 네. 0.5가 나오죠? 약간 오차는 있겠지만 제가 약간 뒷부분이 약간 잘려 나갔으니까요. 이게 약간 오차는 있겠지만 0.5가 나오죠. 저게 바로 저 스테이트 벡터의 저 부분은 실제 저게 양자 역학에서 사용되는 복소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우측에 지금 이게 하단 부분에 아웃풋 스테이트라고 나온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0 플러스 0j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j가 붙어 있을 텐데 이게 파이썬 코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건 복소수 i, 허수 단위 i가 붙은 거예요. 사실은 이 값들이 다 복소수 범위에서 지금 나오는 값들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저렇게 된다라는 부분 그냥 간단하게 그냥 흘려드리시면 되고요. 별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바람에요. 뒷부분 바로 키스키스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게이트가 쌓여 나가는구나 라는 느낌은 이제 아시겠죠. 큐비트가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되는구나. 왼쪽에 제가 다루지 않은 게 되게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터디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네, 그래서 홍보는 한 번 더 하고 싶긴 한데 자, 일단 네, 그래서 퀴즈 넘어갈게요. 넘어가려면 자, 좌측 상단에 좌측 상단 이 메뉴 버튼이 있어요. 메뉴 버튼인데 이 메뉴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지금까지 사용한 컴포저라고 합니다. 컴포저. 이거 GUI로 게이트를 조작할 수 있는 컴포저라는 좀 친숙한 그런 화면이었고요. 사실 우리 같은 곰돌이들, 프로그래머들한테 친숙한 건 사실 코드일 거예요. 코드를 보려면 랩을 누르시면 됩니다. 랩을 한번 눌러주세요. 아마 머신러닝 하셨던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인공지능 하신 분들은 많이 보시겠지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많이 쓸 거예요. 파이썬으로 뭔가 머신러닝 하실 때. 그 화면이 여기도 있습니다. 단지 뭐 여기서는 머신러닝이 중점이라기보다는 뭐 양자 머신러닝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불가능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팅 쪽 때문에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제가 화질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네. 일단 뭐, 네. 진짜 왜 이렇게 흐릴까요? 네, 확대가 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이렇게 흐릴까요? 약간 좀, 왜 이렇게 흐리지? 자, 보시면 돼. 제가 지금 좀, 수동 코드가 좀 있는데, 이거 말고, 자, 여러분 처음 보셨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볼게요. 자, 이런 화면 여러분 뜨셨죠? 그쵸? 자, 런처가 뜨셨어요. 여기서 보시면 콘솔로 열 수도 있고 뭐 텍스트 파일이나 그냥 마크다운, 파이썬 뭐 이런 거 편집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당연히 안 되죠. 자, 잡채 상단에 노트북 항목 아래에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께 쓰실 거는 그냥 첫 번째 파이썬 3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만약 집에 가셔서 이거 너무 재밌어 나 좀 더 해보고 싶어 라고 느낌이 드시면 두 번째 거 누르시면 돼요.
예, 나 너무 재밌어서 이거 너무 하고 싶어라고 느낌 드시면 두 번째 거 누르시고 이거 누르시면 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꽤 따라가면서 천천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입문해 볼 수 있는 게. 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거 누를게요. 그럼 뭐 아무것도 없죠, 처음에. 그쵸? 아무것도 없, 하나 자동 생성된 코드가 있긴 해요. 코드 하나 자동 생성되고 이게 자동으로 임포트가 한번 됩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파이썬 문법까지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파이썬을 아직 못 다루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결과는 제가 게이트 같은 거 다 보여드릴 테니까 넘어가시고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약간 몇 가지 것들은 임포트 자동 됐는데요. 임포트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제가 직접 할게요. 예를 들면, 자, 여기다 이제 임포트 하나 더 할 건데요. 보시면은, 자, from, 자, 제가 아까 시각화 도구를 설치한다 했죠. 자, 뭐, 히스토그램 그리거나 뭐 그런 라이브러리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걸 이제 임포트를 할 건데, visualization 이라고 될 거예요. 그리고 import plot histogram 이라고 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 근데 지금 삭제 안 했지, 제가. 아이고. 되나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자, 지금 제가 지금 셀렉션 해놓은 그 라인 추가해 주시면 돼요. 해서 실행을 제가 해보면, 안 되나? 잠시만요. 예. 자. 네, 되나요? 되죠? 사실 이 아랫부분에 IBM 이제 계정 불러오고 이런 거는 실제 이제 어카운트 실행해보고 하는 그런 부분 필요한 건데요. 실제 IBM 쪽에 보내보는 거는 제가 코드로 보여드릴 여유가 지금 없을 것 같아서 좀 이따가 아까 봤던 컴포즈 있죠? 컴포즈로 제가 넘어가서 좀 이따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냥 지금은 코드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해가지고. 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먼저 여기 제가 위에 보시면은 지금 임포트한 퀀텀 서킷이라는 거 임포트한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 없어요. 천천히 그냥 흘려들으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QC, 퀀텀 서킷, 양자 회로를 만들 거예요. 양자 회로를 만들 건데 QC는 자, 퀀텀, 아까 임포트 해놓은 퀀텀 서킷에다가 1,1이라고 줄게요. 자, 1,1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아까 보셨을 때 큐비트 하나에다가 고정 비트 하나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걸 만든 거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지금 큐비트 왼쪽이 첫 번째 일이 큐비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일이 고정 비트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거 바꿔주시면 바꿔집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아까 컴포즈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QC, 이 QC 안에다 여기 원하는 걸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아까 제일 처음 했던 게 우리가 큐비트 하나에다가 그 큐비트에 낫 게이트 하나만 붙이는 거 한번 해봤었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QC 닷 제가 아까 그 게이트를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데 뭐라고 불렀죠? 낫 게이트 혹은 X 게이트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자, X QC 닷 X 0번 큐비트에 QC 닷 X 0번 큐비트에 큐비트 하나밖에 없죠. 어차피 0번 큐비트 하나밖에. 자, QC 닷 X 0번 게이트에 두고요. 그 다음에 QC 닷 드로우 그림을 그려볼게요. 함수로. 보이시나요? 예, 자, 퀀텀 서킷. 자, 큐비트 하나, 고정 비트 하나 만들었고요. 0번 큐비트에 X 게이트 적용했고, 들어오 했습니다. 자, 보이죠?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이 비슷하게 나왔죠? 비슷하게 나왔는데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그냥 아까는 뭔가 십자가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X라고 써 있는 게 나오네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봤던 화면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쪽이 워낙 바뀌다 보니까 지금 아이콘이고 뭐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X라고 그냥 진짜 딱 보기 쉽게 뭐라죠? 아까, 직관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직관적으로 나왔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드로우가 되죠. 일단 그려놓고요. 셀을 하나 더 만들게요. 셀을 하나 더 만드는 단축키가 있었나요? 그냥 셀 하나 더 만드시면 되고요. 자, 셀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한 거는 그냥 Shift 엔터 한 거예요. Shift 엔터 하면 현재 행을 실행하면서 현재 셀을 실행하면서 다음 셀로 넘어가는데 다음 셀이 지금 아까 없다 보니까 그럼 새로 만들어주거든요. 빈 걸로. 그런 걸 이용해서 그냥 한 것뿐이고요. 그냥 새로 셀을 하나 만드는 단축키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모릅니다. 아직.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실행을 해볼 거예요. 실행을 해볼 겁니다. 실행을 해볼 건데요. 아까 봤던 그 확률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쵸? 그 경우의 수마다 확률을 알아봐야지 똑같은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할 거냐? 시뮬레이터 일단 이용할 건데, 에어, AER, 이런 에어가 시뮬레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들어있는데요. 이걸 이용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 백엔드라는 걸 구해야 돼요. 백엔드. 백엔드가 뭐냐? 이걸 어떤 시뮬레이터로 실행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백엔드가 실행해줄 백엔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시뮬레이터를 쓸 거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air, start, get, backend라고 하고요. 이제 내부에는 스트링, 문자열로 어떤 백엔드 선택할 건지, 어떤 시뮬레이터를 선택할 건지를 골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선택할 건요, 캐즘 시뮬레이터라는 걸 선택할 거예요. 캐즘이 뭐냐? ASM이라는 확장자가 뭐죠, 우리가? 어셈블리죠? 그쵸? 퀀텀 어셈블리입니다. 양자 컴퓨팅계의 어셈블리 언어가 있어요. 그게 캐즘이라고 합니다. 그걸 오픈으로 공개된 표준은 오픈 캐즘인데요. 그 캐즘 코드로 이제 내부적으로 변환이 돼요. 그 캐즘을 실행한다, 뭐 이런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의미 담고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캐즘을 가져오고요. 이때 이제 백엔드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백엔드에서 이제 QC 이제 퀀텀 서킷을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잡을 받는데 backend run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든 QC를 이렇게 줄 겁니다. 저도 한번 지금 실수 아니면 실행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제가 지금 실행을 해보는 거는 그냥 실수 안 했는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금 5천 왔는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캐즘 시뮬레이터를 백엔드로 저 시뮬레이터 쓸 거다 받았어요. 사용을 다 골랐습니다. 시뮬레이터 어떤 거 쓸지 선택했어요. 그 시뮬레이터로 저희가 만든 퀀텀 서킷 양장회를 넣어줬어요. 실행해달라고. 근데 잡을 받았네요. 잡이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많이. 여기서 아마 좀 뭔가 좀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슈퍼컴퓨터라든지 어떤 배치 시스템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는 건데 우리가 슈퍼컴퓨터나 어떤 뭐 특정 작업을 해주는 전담 시스템이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우리가 일일이 접속해서 마우스 클릭해가면서 타이핑 일일이 해가면서 쓰면 낭비잖아요. 그건 1분 1초가 돈 들어가는 장비인데. 그러니까 잔뜩 우리가 큐에 쌓듯이 넣어놓고 작업을 하나씩 가져와서 걔가 쉬지 않고 돌게 됩니다. 거기다 잡을 보낸다, 작업을 보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 컴퓨터도 아껴 쓰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양자 컴퓨터에 GUI가 없어요. OS가 없는데. 백엔드 run 해서 잡을 받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잡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잡을 어떻게 할 건데 일단은 제가 잠깐만요. 잡에서 저도 조금 갑자기 하려니까 헷갈리네요. 잡에서 잠시만요. 잡에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건 아니고 잡이 아니고 잠깐만 이게 뭐였더라? 예? 아 리조트요? 그냥 리조트였네요. 이렇게 그냥 리조트를 받읍시다. 자, 그 잡에서 잡을 실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은 시뮬레이터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 이게 실제 양자 컴퓨터를 백엔드로 선택했다. 실제 장비를. 그러면 당연히 작업이 실행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경우에는 바로 리조트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 자, 잡 리절트를 받아서 리절트가 구해졌고요. 자, 그럼 이제 카운트, 결과를 카운트로 받을 건데, 이 리절트에서 이제 get count 맞나요? 이제 다 헷갈리지? 어? 이것도 다른 키워드 쓰네? 왜 이렇게 헷갈리는데? 분명히 뻔한 거였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어떻게, 제가 지금 뭐 실수했나요? 이거 제가 아까 실행했던 건데, 똑같지 않나요? 뭐지?
제가 너무 큰 실수 하나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게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측정을 안 해버렸어요. 측정을 해야 결과가 나오죠. 제가 아까 너무 지금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실제로 자주 깜빡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냥 앞에 회로만 잔뜩 쌓다가 나중에 측정 안 해놓고선 결과가 보려고 하는 거. 측정을 해야 결과가 나오죠. 마지막에 측정해줍니다. 아까 측정 게이트를 줄 거예요. 그 측정 게이트를 쓰는 메서드인데 QC다 measure, 자, 측정할 거예요. 하는데 0번 큐비트를 0번에 0번 큐비트를 0번 고정 비트에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됐죠? 그쵸? 자, 측정 한번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잘 됩니다. 카운트 구해졌죠? 자, 그런데 카운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뭐 주피터에서는 그냥 이렇게 변수를 바로 써버리면 바로 출력이 되죠? 뭐 여기다 프린트 안 해줘도 말이죠. 뭐 프린트 해줘도 되긴 하는데,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카운트를 밑에 하나 더 두고, 이거 카운트 값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 자, 1이 될 확률이 1024라고 나왔어요. 왜 1024일까요? 예, 기본 값으로 처음에 시도를 1024번 하게 돼요. 왜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얼핏 이야기를 했던 건데, 양자 컴퓨터는 확률적으로 값이 구해져요.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 오시겠지만, 확률적으로 값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가 현재로서 쓰는 양자 컴퓨터에서는 반드시 잡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정답이 뭐 0, 1밖에 없다고 합시다. 0, 1 중에서 정답이 1이에요. 1이 나올 확률이 99.9999%예요. 그런데 0.0001%로 틀린다고 해봅시다. 0.0001% 진짜 틀려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재수 쓰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실행해 보는 겁니다. 많이 실행을 해보고, 왜냐하면 양자 알고리즘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몇 번 더 실행하는 정도는 상수 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 정도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복잡도에 비하면 훨씬 별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번 실행을 해서 충분한 확률로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 지금 1024인데요. 이거는 뭐 이제 샷을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아마 제가 이게 기억을 하는 게 맞다면 백엔드 런에 샷을 기본 1024인데 이걸 100번으로 하게 되면 100번으로 줄어요. 샷을 샷이라는 게 시도를 몇 번이냐는 거예요. 샷. 기본이 1024입니다. 저는 100번만 해볼게요. 그럼 100번, 1000번? 100번? 100번만 해볼게요. 카운트 나왔죠?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또 하나를 더 셀을 추가해서요. 이제 좀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봅시다. 자, 플롯 히스토그램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구한 카운트 값을 플롯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실행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온 거죠, 이거 지금? 1이죠. 이거 너무 화면이 커서 안 보여요. 그래서 1이 될 확률이 무조건 1만 나온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로 제가 아까 그 상태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살짝 하나 못 드린 경우가 있는데, 아까 00 아니면 01 나온 걸 제가 무슨 상태라 그랬죠? 그쵸, 벨 상태, 벨 스테이트라 그랬죠. 그런데 000과 111이 나온 상태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그거는 알파벳으로 구글할 때 그 G, H, Z, GHG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GHG 상태라고 해요. 이걸 이제 그때 발견해낸 사람, 이걸 이제 정의한 사람의 그 사람의 학자들의 세 명 이름 딴 거예요. 약자를. 그래서 GHG라고 하는 거고요. 별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자주 쓰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주 그냥 뭐 활용하는 상태다. 뻔히 나오고 논문에서 자주 나오고 하는 그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바로 만들게요. 배 상태 만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한번 사실 코드에서 보셨을 때 이미 진작에 가실 텐데요. 보시면요. 자, QC에서 바로 GHG 스테이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하려면 큐비트 3개 필요하죠. 고전 비트 3개 필요하죠. 자, 3개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3,3으로 바꿔야죠. 3개씩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 때 X에 대신 게이트 없애야죠. 이건 뭐 X 필요 없잖아요. 지워버리고 이거 대신 없애지 말고 X만 지워서 H로 바꿀게요. 아까 이렇게 했었죠? 자, 큐빅 제로에 H 게이트를 더 썼고요. 0과 1 중첩시켜놓고 그 다음에 QC, 컨트롤드 낫 게이트는 컨트롤드 X, CX라고 하면 됩니다. CX 게이트로 0번 큐비트가 컨트롤, 1번 큐비트가 타겟이라고 지정을 하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0번 큐비트의 이 값이 1일 때 1번 큐비트의 값이 1로 바뀌는 이제 뒤집는 그 연산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야 되죠. 근데 GHG 스테이트는 3개니까 QC다 CX를 1번 큐비트가 컨트롤로 1일 때 2번 큐비트가 뒤집어지는 이걸 하나 더 추가해서 똑같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죠? 예. 여기 타이핑이.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메시어가 안 되죠. 메시어가 0번밖에 안 되잖아요. 큐비트를 다 측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0, 1, 2 다 측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시어를 하나씩 추가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지 말고 리스트를 주면 됩니다. 리스트로 0번, 1번, 2번 큐비트를 0번, 1번, 2번 큐비트를 또 0번, 0번, 1번, 2번 보전 비트에 넣어줘라 라고 하면 되고요. 뭐 이렇게 하기 싫으시면 파이썬에서 흔히 쓰는 레인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건 뭐 반복하는 거 싫어지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하면요. 자 됐죠? 자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실행이 아니고 그쵸 실행이고 네. 하면 000이 100번 중에 52번 111이 100번 중에 48번 정확히 50번 50번이 아니죠. 이게 시뮬레이터도 약간 난수를 통해서 약간 오차를 준 거예요. 일부러. 실제 양자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차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알고리즘을 짜야 돼요. 그게 좀 힘든 부분이긴 하죠. 자, 그럼 제 히스토그램 한번 추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죠? 정확히 똑같진 않죠? 하지만 거의 반반씩이죠? 이런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제가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부분들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 실수 따라오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준비된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테스트 삼아 저는 개발했던 부분인데 개발이라기보다는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숫자를 제가 좀 너무 큰 값을 잡아놓은 것 같아서 이거 줄이고 그리고 그냥 줄까요 이거를 여기 있는 예시가 제가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게 6승 마이너스 1로 주면 느릴 거예요. 시뮬레이터로 이게 계산하면 느려가지고 이게 지금 퓨어 알고리즘이거든요. 초소인수 분해하는 퓨어 알고리즘인데 여기 보시면은 퓨어라고 지금 있는 걸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대문자로 보시면 딱 봐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키스키에서 아예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 키스키에서 아예 퓨어 알고리즘을 아예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해줘요. 저희가 일일이 구현하지 않아도 그 알고리즘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조금 느릴 것 같아서 값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2의 6승이 63이니까 좀 낮춰볼게요. 2의 4승 2의 4승 15 정도일까요? 15, 예시도 15네요. 아무튼 열심히 해볼게요. 자, 네. 그래서 돌리게 되면요. 결과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은 잘 나지는 않긴 합니다. 네. 나왔네요. 바로. 이 정도 금방 나오는군요. 자, 밑에 보시면 퓨어 팩터링을 했는데요. 자, 이제 팩터리제이션 했는데요. 퓨어 알고리즘 이용해서 15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3과 5가 나왔다. 네, 퓨어 알고리즘을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보다 큰 값을 주면 안타깝지만 고전 컴퓨터로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느려져요. 어차피 의미 없습니다. 테스트 못해요. 작은 값으로 된다는 거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고요.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사용된 큐비트 같은 거 이제 개수 이게 왜 그러냐면 쇼의 알고리즘 적용하기 위해서는 큐비트가 그 주어진 입력된 그 값이잖아요. 소인스크립트 하려는 그 n 값에 몇 비트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큐비트가 필요한 개수를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유틸리제이션, 유틸 함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쇼 알고리즘이 돌아가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게 실제 안전 컴퓨터에서 돌면 빠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좀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가 돼버렸네요. 원래는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끝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자리에서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리에 가서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실제 IBM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자리에 간 뒤에 한번 쉬는 시간에 와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제 강의 들어주시면 예, 제가 말을 좀 너무 못해가지고 듣기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강연 좀 끝내고 지금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짧게만 하기 위해서 바로 제 인사를 끝내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시뮬레이션을 네. 다시 한번 말씀 주실래요? 그러니까 수어 알고리즘이 완성돼서 만나.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 느려진다고 하죠. 우리가 하시는 왜 엄청 느려요? 왜 엄청 느리냐고요? 쇼 알고리즘을 고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왜 느리냐? 굉장히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고, 뭐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인데, 고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말은 당연하게도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고전 비트에 어떻게든 비슷한 동작을 하도록 어떻게든 꾸며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도록 만든 거거든요. 방식만 비슷하게 해서.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중첩도 이용할 수 없고, 얽힘도 이용할 수 없고, 간섭도 이용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 향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답변을 원하시는 게 맞나요, 근데? 맞나요? 네. 이렇게밖에 답변 드릴 수 없어서요. 아무튼 실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 알고리즘의 이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2분 정도 오버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양자 컴퓨터 스터디 내부의 제로 페이지 퀀텀 GPQ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터디 해주세요, 꼭.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발표가 끝났으니까 5분만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음 발표는 이승찬님의 이제 스타트업 빌런 다루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8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찾아보니까 하다마다 그런 게 다 행렬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 할 때도 행렬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게 맞나요? 시뮬레이션 할 때도 행렬을 계산한다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행렬 연산이 적용하겠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느려지는 그게 자리가 행렬 그냥 연산일 뿐인데. 그 수학적인 약간 그게 장치잖아요. 네.